순자야,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너 지금 수술하면 안 돼. 장 선생님, 위험성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만 그렇게 나오면 돼요. 보험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합병증이 생기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시고 수술 후 상황은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말순아, 이게 정말이야? 그럼 미영이가 나를 정말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단층 집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정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6이 된 순자는 평생을 경상도 시골에서 보내다가 아들 상훈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아직도 서울말이 어색하고 지하철 소리에 놀라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조심스럽게 구부려가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지만 그런 내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들 내외가 걱정할까 봐서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안치는 동안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됩니다. 손주 도시락 준비, 빨래,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식한테 짐은 안 돼야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규칙적이고 능숙한 손놀림에서 수십 년간 가족을 돌봐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중학생 손자 민수와 초등학생 손녀 수연이가 세수하는 소리, 며느리 미영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는 벌써 도시락 3개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도시락통 안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미영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섭니다. 50살의 미영은 언제나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괜찮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걸.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영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죠. 하지만 가끔 순자는 미영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순자가 혈압약을 먹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면 미영이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 일정도 미영이 다 챙겨주고 심지어 순자의 건강보험증까지 미영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미영이 물어봅니다. 순자는 깜짝 놀랍니다. 정작 본인도 잊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네. 고혈압 약 떨어져 가서 처방전 받으러 가야지. 순자가 이마를 짚으며 말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맙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점점 가족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들 상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무릎 많이 아프시죠?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순자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미영아, 어머니 무릎 상태가 어떤 것 같아? 한번 제대로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병원 가실 때 정형외과 진료도 같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괜히 검사했다가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은 참을 만하다. 굳이 돈 들여가며.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돈 걱정은 마세요. 상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알아보고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순자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나갈 준비를 할 때 순자는 거실에서 혈압약을 먹습니다.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순간 문득 미영의 시선을 느낍니다. 돌아보니 미영이 순자의 약 복용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혈압약은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되는 거지? 순자가 물어봅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다른 약도 같이 드시나요? 미영이 관심 있게 묻습니다. 관절염 약도 가끔 먹고, 그래도 별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자는 홀로 집안을 정리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미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정형외과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 물론 며느리의 걱정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온 지 3년, 이제 제법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평생의 신념이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는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무릎 통증이 유독 심해서 집에 돌아갈 때쯤에는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 먼저 와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경로당 다녀왔다. 괜찮아.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순자의 고통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이렇게 아프시면서 참으시면 안 돼요. 순자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까?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을게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제대로 진료받으시면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미영아, 너 참 고맙다. 내가 이런 몸으로 얼마나 신세를 지는지.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미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내일 병원 예약 잡는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에요. 응, 미영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고맙지.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손자 민수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손녀 수연도 할머니 옆에 다가와 꼭 안깁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우리 수연이 고맙다.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순자는 손녀를 품에 안으며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내일 가실 때 지금까지 드시던 약들 다 챙겨가시면 어떨까요? 의사가 참고할 수 있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미영이 생각이 참 세심하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무릎 말고 다른 데는 괜찮으시고요? 미영이 다시 묻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어지럽긴 하지만 그것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미영은 순자의 말을 듣고 뭔가 메모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 말씀 다 기억해뒀다가 의사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무릎 통증 때문에 뒤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의 세심한 배려가 큰 위안이 됩니다. 미영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친딸보다 더 잘해주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평온한 일상 속에 어떤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지를.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무릎 통증이 밤새 계속되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이미 일어나 있어서 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죠?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지만 미영은 순자의 얼굴색이 평소보다 안 좋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준비 다 되셨어요? 제가 차 뽑아놨으니까 같이 가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은 계속 순자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너무 자세히 물어봐서 순자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영아, 너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냐?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순자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어머니,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증상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미리 정리해서 의사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미영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미영은 이미 예약을 해둔 듯 척척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과 진료를 먼저 받고 나서 정형외과로 향했는데 순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혈압약만 처방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여러 과를 다 다녀야 하는 거야? 순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왕 온 김에 몸 전체를 한번 제대로 검사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요. 미영은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설득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순자의 무릎을 만져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세요. 미영이 순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로 두시면 점점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니. 너무 무섭지 않나? 나이도 많은데.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안전해요. 제가 알아본 병원 중에 정말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걱정 없을 거예요. 여기서 못하나? 순자가 묻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더 전문적이에요. 무릎 수술로는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76살에 무릎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안 되겠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상훈이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미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상훈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술이요? 그 정도로 심한가요? 응,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술 받으셔야죠.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순자의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수술 받는다는 소식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받으면 아프지 않아요? 손녀 수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괜찮다, 수연아.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순자는 손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미영이 다시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장원식 선생님이라고 무릎 수술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예약이 정말 힘든 분인데 제가 부탁해서 다음 주에 진료 받아보실 수 있게 했어요. 다음 주? 그렇게 빨리? 순자는 놀라며 묻습니다. 어머니, 좋은 의사는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데 다행히 자리가 났대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상훈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유명한 의사한테 빨리 받는 게 좋죠.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 괜히 돈 많이 쓰게 해서. 어머니, 돈 걱정은 마세요. 보험도 있고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미영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보험? 순자가 의아해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수술비 대부분 나올 거예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챙겨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미영이가 다 알아서 해줬구나.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수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원식 선생님 병원에 예약 확정됐어요. 모레 오후에 진료 받으시고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수술 일정 잡을 수 있대요. 그렇게 빨리?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늦으면 더 안 좋아져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미영은 순자를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미영이 생각대로 해보자.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빨리 수술받고 건강해지세요. 그런데 순자는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도라기보다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그냥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병원 예약이 확정되자 미영은 부쩍 친절해졌습니다. 순자의 식사 메뉴를 챙겨주고 약 복용 시간도 정확히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순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일기처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냐? 순자가 고마우면서도 의아해하며 물어봅니다. 어머니, 수술 전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수술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무릎 수술이 그렇게 급한가? 나도 무릎 아픈데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동갑내기 친구 점순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의사가 지금 안 하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며느리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지 않나?
요즘 사람들이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던데. 또 다른 친구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말순의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족들의 걱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C-한 거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약속된 병원 진료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지만 미영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순자의 아침 식사부터 복용할 약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드세요. 미영이 순자 앞에 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너 때문에 내가 편하게 병원 다닐 수 있어.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장원식 원장이 있는 병원은 강남의 큰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건물부터 웅장하고 최신 시설들이 가득해서 순자는 조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미영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능숙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장원식 선생님 진료실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이라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장원식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한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미영 씨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머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에 대해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미영이가 뭘 그렇게 많이 얘기했나? 어머님 증상이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요. 덕분에 오늘 진료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장원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계속 장원식과 미영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둘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상당히 진행된 관절염이네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장원식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관절이요? 그게 뭔가요? 무릎 관절을 인공으로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장원식이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안전합니다. 다만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죠. 장원식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미영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수술 가능한가요? 빠르면 다음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만 확인되면 바로 일정 잡을 수 있어요. 장원식의 대답이 너무 빨라서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순자는 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장원식 선생님하고 너 원래 아는 사이였냐? 아니에요, 어머니.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둘이 너무 친해 보여서.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수술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더구나 그렇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니. 미영아, 정말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빨리 하라고 하는데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아직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동네 할머니 점순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병원 다녀왔다며? 응,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무 빨리 하자고 해서. 순자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술? 순자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한다. 요즘 의사들이 수술을 너무 쉽게 권한다는 소문이 있어. 점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어떤 의사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권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다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순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점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의 수술도 정말 필요한 건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영 몰래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의사와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다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정말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네 의사는 순자의 무릎을 만져보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어르신, 관절염은 맞지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꼭 지금 당장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의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하다가. 순자는 동네 병원에 다녀온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원식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일정 잡혔대요. 미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예요. 장원식 선생님 스케줄이 갑자기 비었대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의사는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해야 한다는 건지.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수술이 필요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우연히 병원 주변 상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과 나누는 대화였는데, 장원식이라는 의사 알아?
무릎 수술로 유명하다는 약국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보험금 문제로 환자 가족이랑 소송까지 났었다며?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수술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한테 수술권에서 문제가 됐다던데. 환자는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나? 약국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야, 정말. 의사를 믿을 수가 없네. 손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수술받기로 한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급하게 약국을 나선 순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약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미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원식 의사를 추천한 이유가 뭘까? 집에 도착하니 아들 상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일정 잡혔다며요? 다행이네요. 상훈아,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검사 받아보면 안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장원식 선생님이 최고라고 했는데. 상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순자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다른 병원 가시면 시간만 낭비해요. 장원식 선생님 실력은 검증된 거잖아요. 미영아, 너는 장원식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지? 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인 소개라고 했잖아요. 왜 계속 같은 질문을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새마이너스한 거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사흘 앞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원에서 받아온 수술 전 검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벌써 3번째 병원을 다녀온 터라 서류가 제법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사를 다 해야 하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넘겨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 관련 서류가 섞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확인서라고 적혀 있는데 가입일자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뭘 보고 계세요? 미영아, 이게 뭐냐?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순자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수술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알아서 가입해드린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인데 왜 그러세요? 덕분에 수술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내가 서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되는 거야?
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도장 있잖아요. 급한 일이라 제가 대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 모르게 보험에 가입됐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아, 내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순자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미영이 변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순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장 선생님. 수술 일정 확정됐죠? 그럼 보험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계속 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수술 후 합병증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미영이 통화를 끝내자 순자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험금? 합병증?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영의 통화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며느리가 자신의 수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아까 누구랑 통화했냐? 아, 그냥 회사 일로 통화했어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상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훈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이가 내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켰다더라.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여보, 어머니께서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셔서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린 거예요. 미영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인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상훈아, 내 동의도 없이 도장을 사용하는 게 맞나? 순자가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미영이 잘못했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니에요? 상훈이 아내를 두둔했습니다. 순자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병원에서 어머니,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통화 내용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괜히 가족 간에 오해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별거 아니다. 순자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 자신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킨 것, 장원식 의사와의 수상한 통화,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순자는 자신을 의심해 봤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영이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미영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장원식 마이너스 보험 처리 확인, 수술 후 케어 마이너스 추가 보험금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메모를 자세히 읽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영이 자신의 수술과 보험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자는 다시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가까운 친구인 말순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미영이 자신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킨 일부터 병원에서 들은 수상한 통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말순은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혹시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해칠 리는 없겠지? 순자는 여전히 미영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가 막막해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미뤄.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말순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수술을 미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모두 수술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장원식 의사가 있는 병원 근처를 다시 가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간병인으로 보이는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장원식 의사 알지? 요즘 말이 많더라.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 다른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한테도 수술 권한다는 소문이 있어.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는데. 첫 번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그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네? 두 번째 여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요즘 그 의사한테는 안 보내려고 하는 추세야. 첫 번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여러 소문들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카페를 나선 순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수술날인데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미영의 행동, 장원식 의사에 대한 소문, 그리고 자신 모르게 가입된 보험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계획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내일 수술 전 준비할 게 있어서 찾았는데.
미영아, 나 수술 좀 미루면 안 될까?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해서 순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전에 불안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미루시면 안 돼요. 장원식 선생님 스케줄도 맞춰놨는데.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강한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수술을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 미영아, 혹시 너 장원식 선생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좋은 의사라고 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미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수술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미영이 그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원식 의사에 대한 소문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7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순자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말순이 새벽부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너 지금 수술하면 안 돼. 말순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순자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말순은 순자를 거실로 데려가 앉히고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들어봐. 어제 우연히 녹음하게 된 건데. 녹음기? 뭘 녹음했다는 거야? 순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는데 미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 뭔가 수상해서 녹음해뒀거든.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선생님, 내일 수술 확정이죠? 혹시 위험성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장원식으로 보이는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과만 그렇게 나오면 돼요. 보험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합병증이 생기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시고 수술 후 상황은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장원식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수술을 이용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아, 이게 정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이거 들고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해. 말순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나를 정말로. 순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다행히 수술 전에 알게 됐잖아. 이제라도 막을 수 있어. 말순이 순자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일찍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말순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말순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미영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미영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수술을 권한 거야?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말순이 녹음기를 미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 사람 목숨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던 게 오해냐? 순자가 평생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성이 드러나자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들키게 됐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고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도 많고 이런 기회라도 없으면 우리가 언제 목돈을 만져보겠어요? 수술 자체는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미영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소리냐?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 수술 리스크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이용한 것뿐이에요. 미영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말순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이 나갔나? 어른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미영이 말순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려다가 집안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상훈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말순이 녹음기를 상훈에게 들려줬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설명할게.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상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상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이런 기회라도 없으면 미영이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한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순자가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 다만 미영아, 너는 정말 잘못했어. 미영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아,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너는 나를 죽일 뻔했어. 어머니,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미영이 울며 매달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말순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신고해야 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훈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혼자 이런 일을 계획한 거야? 장원식 선생님이 먼저 제안했어요. 보험금 나누자고. 미영이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럼 의사하고 공모한 거네? 상훈이 경악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상훈아,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경찰에 신고하시려고요? 미영아, 너는 이미 선택했어.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잖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말순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장원식과의 진료 기록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지만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순자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야,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정 파탄과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는 안도감도 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훈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상훈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고하고 오셨어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상훈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순자는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디 갔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아마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요. 상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훈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어머니, 미안한 건 저예요.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몰랐던 일이야. 자책하지 마. 순자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홀로 방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미영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단골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순자는 자신을 탓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젯밤 잠 잘 잤어? 잠이 오겠나? 하루 종일 생각만 했지. 순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장원식 의사랑 미영이 모두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라. 말순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빨리 처리되는구나. 순자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을 지킨 거야. 말순이 순자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왔지만 아직 상황을 설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들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보자 모두들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순자야,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더니 무슨 일이야? 점순이가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영의 음모부터 경찰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순자야, 정말 잘했어. 그런 며느리 둬서 뭐해? 한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애도 속은 거야. 순자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점순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순자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자신의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에 온 지 3년, 이제는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상훈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추가 조사가 있다고 하네요. 알겠다. 가서 다 말할 거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훈아, 용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법적 처리가 먼저야. 미영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돌아온다면 어색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훈과의 관계도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골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찰서에 가서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공모한 보험 사기 미수 사건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순자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장원식 의사의 진료 기록을 조사해 보니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러 건 발견됐어요. 어르신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고마워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용기 있는 결정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말순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와 의료진 윤리 위반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끝까지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상훈이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상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상훈아, 너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쉽게 알 수 없는 거야. 순자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내시기 힘드시죠?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상훈아,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어머니. 상훈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편하지 않아.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뵈러 내려가겠어요. 상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손주들도 방학 때 데리고 와.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고향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순자야.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친구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도 순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그런 며느리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집은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지만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처분했습니다. 상훈도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원식 의사와 미영이 모두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장원식 의사의 다른 환자들 중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사관이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고향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장원식과 미영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순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고 순자도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법원 가는 길에 말순이 함께 해줬습니다. 순자야, 괜찮겠어? 미영이 보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 말순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오늘 끝나면 정말 새 출발이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고 장원식 의사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정순자 할머니시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장원식 의사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자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여성이 고마워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장원식과 미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장원식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미영과 장원식은 공모하여 피해자 정순자의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자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그날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증인 정순자 씨,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판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법정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 김미영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셨습니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많아졌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상했습니까? 검사가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제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킨 것, 수술을 지나치게 서두른 것, 그리고 장원식 의사와의 수상한 통화. 순자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김미영이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행동일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순자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녹음 내용이 오해였을 가능성은. 변호사가 계속 반박하려 했지만 순자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가 위험성이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나요? 제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장원식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피고인 장원식의 진단이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순자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절염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계속 따졌습니다. 견해가 다른 것과 보험금을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감동의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장원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의사로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보험금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다른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일어서자 법정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니. 미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만은 인정해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뉘우치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야 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공판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순자는 그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무겁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으니 다행입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 계획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나이 76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니. 말순아,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법정에서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야겠어요. 상훈아,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장원식은 징역 3년, 미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의료진 자격정지와 손해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순자는 판결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고향으로 갈 때가 됐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꿔봤습니다. 판결이 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봄날, 순자는 마침내 고향으로 떠나는 날을 맞았습니다. 3년간 살았던 서울집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 짐도 미리 고향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상훈이 어머니를 모시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올라오세요. 상훈아,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순자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차역에는 말순을 비롯해 동네 경로당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순자의 용기를 칭찬하며 건강하게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야, 가서도 건강 잘 챙기고 가끔 소식 전해줘. 말순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순자도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인사했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기며 순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고향역에 도착하니 오래된 친구 영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많이 힘들었지? 영희야, 반가워.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 순자는 친구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가 준비해준 시골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뒷산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집 어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영희가 집안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영희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니 이슬이 맺힌 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시간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나가니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서울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며? 한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이 76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니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다른 할머니도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자신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완전히 시골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마당 가꾸기,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저녁에는 독서나 TV 시청하기.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하루하루였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며 약물 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상훈아. 엄마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냐? 순자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미영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요. 나중에 용서해달라고. 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상훈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지금은 미영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게 중요해.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상훈아, 너는 잘못이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는데 장원식 의사의 다른 피해자 가족으로부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위험한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편지를 읽은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자 순자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심으며 땀 흘리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순자는 텃밭을 가꾸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훈이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뵈러 내려왔습니다. 민수와 수연이는 할머니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수연이가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마음에 드나? 방학 때마다 놀러와. 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상훈도 어머니가 정말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훈아, 엄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가끔 이렇게 내려와 주기만 하면 돼.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순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수확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의 맛은 각별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시골의 정도 만끽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순자를 중심으로 건강체조 모임이 생겼습니다. 순자의 경험담을 듣고 다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순자야, 내 덕분에 우리도 건강해졌어.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자. 순자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 순자는 말순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순자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더라. 말순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 순자는 뿌듯해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찾았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순자는 예전 자신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용할 수 없어. 순자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첫눈 내린다면서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다, 상훈아. 엄마는 아주 건강해. 너도 건강 조심하고. 순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고요한 밤,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그날 귀띔 안 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순자는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순자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동 앞에서 들은 그 작은 귓속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순자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각오로 또 다른 1년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처럼 위험에 처한 노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는 순자의 평화로운 일상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수술동 앞에 그 작은 귓속말이 한 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